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레드와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와! 오늘은 레드와인에 대해서 아주 기초 지식을 뽀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나라는 레드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와인은 빨개야지 이런 사회 통념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화이트 와인 러버로서 조금 속상한 그런 일인데요. 그만큼 레드 와인이 선호되다 보니까 레드 와인 조금만 아셔도 사회생활하기 조금 편하실 거예요. 오늘 준비된 와인, 시음 와인은 예전에 수입사인 아영에서 시음 와인은 협찬을 받았다는 점, 아무 대가 받지 않고 협찬을 받았다는 점 안내 드릴게요. 1만 구독자 넘었을 때 저희 집에 구독자님들 초대해서 이 와인 같이 테이스팅 하면서 레드와인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 혼자 어쩔 수 없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음할 와인들은 에라주리즈 막스 레제르바라는 제품들인데요. 요게 에라주리즈에서 품종의 캐릭터를 정말 잘 표현하는 와인이다 라고 와이너리 오너나 와인 메이커가 말하는 그런 레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품종별 시음을 할 때 특별히 골라봤고요. 일단 여러분, 시음을 이렇게 5병이나 가지고 하실 때 뭐부터 맛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화이트가 있다면 당연히 화이트 먼저 하고 레드를 하는 것이 좋고요. 바디감이 약한 것부터 강한 것, 그러니까 라이트 바디에서 풀 바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알코올 도수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오늘 시음할 와인도 13, 13.5, 13.5, 14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알코올이 센 와인으로 시음을 할 거예요. 또한 타닌이 적은 와인부터 타닌이 많은 와인 순으로 하는 게 좋고요. 보통 와인 시음을 할 때는 어린 와인부터, 그러니까 빈티지가 조금 어려서 현재 가까운 와인부터 빈티지가 올드한 와인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아서 오늘 또 마침 빈티지도 2018, 17, 16, 15 요 순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국제품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국제품종과 토착품종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국제품종은 사실 프랑스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나는 보르도나 부르고뉴, 론 지역에서 나는 품종들이 바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품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토착 품종은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데 가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베르디키오, 시노마브로, 알리아니꼬 이런 것처럼 정말 이게 뭐지? 나는 와인 조금 마셔봤는데 나 처음 듣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토착 품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시음해볼 와인은 바로 국제품종, 프랑스 품종인데요. 최근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신대륙, 미국, 호주, 칠레, 뉴질랜드, 남아공 이런 나라들은 거의 다 프랑스 품종을 생산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테이스팅할 품종들도 역시 프랑스 품종입니다. 프랑스 레드와인의 지역은 크게 3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피노누아를 생산하는 부르고뉴, 영어로는 버건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가장 유명한 보르도라는 지역이 있죠. 여기서는 카베르네 소비뇽, 멜롯, 그리고 보르도 블렌딩이 들어가는 말백이나 프티베르도, 카베르네 프랑, 까르베네르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론 지역으로 가보면 론 지역은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로는 시라, 호주에서는 쉬라즈라고 불리는 그 품종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부로 내려가면 그르나슈, 시라, 무르베르드 이 3개를 블렌딩해서 와인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요. 그것을 남부 론 블렌드 혹은 GSM 블렌드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많이 부르니까 이것만 알아두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심할 와인들은 피노누아, 카베르네 소비뇽, 카르메네르, 쉬라즈, 그르나슈, 시라즈, 우르베르드, 블렌딩 이렇게 총 5개 와인을 시음을 할 거고요. 피노누아는 색깔이 가장 여리여리하고 가장 화이트 와인 같은 레드 와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산도가 높고 타닌감이 가장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레드를 접하시는 초보자분들, 레드 와인 초보자분들께 많이 권해드리는 품종입니다. 이 에라주리즈 막스 2018 피노누아는 팀 에킨 93점, 제임스 서클린 91점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5개의 와인의 특징은 모두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아콘카구아 밸리라는 곳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아콘카구아 밸리가 조금 더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태평양 쪽, 조금 더 서늘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리고 굉장히 차가운 해류의 영향을 받는 해안가 근처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칠레 2018 빈티지는 이상적으로 빈티지가 좋았던 그런 해였기 때문에 만약에 만나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향에서는 뭐 레드체리, 크랜베리 같은 그런 붉은 과실류의 향이 올라와요. 색깔만 봐도 굉장히 여리여리해요. 일반적인 까베르네 소비뇽과 되게 다른 색깔을 보여주죠. 꽃향기 중에서도 로즈힙이라는 여성분들 로즈힙 오일 같은 거 발라보시면 향이 올라오는데 그 향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엄청 프루티하고 막 플로럴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흙 냄새 같은 되게 좀 미네랄 같은 그런 향이 많이 올라오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생각보다 피니쉬도 되게 길고 산도도 되게 좋고, 아니 이거는 음식이랑 먹기에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피노누아예요. 사실 향에서는 초보자분들이 막 원하는 푸릇밤 같은 그런 과실향 폭발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만원대 와인을 주로 드시는 분들은 사실 초보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실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한 3만원, 2, 3, 4만원대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 이 와인을 드시면 아 요거 가성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가격대는 할인가, 가격 장터, 할인 이런 데서 샀을 때 가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일 안 하면 와인 사지 마세요. 다음으로 피노누아의 여리여리함에 가장 반대되는 살짝은 마초 같은 스타일의 와인이 바로 카베르네 소비뇽이에요. 이 두 아이가 부르고뉴와 보르도를 대표하는 품종이다 보니까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저는 레드와인 단 두 종을 비교 시음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피노누아와 카베르네 소비뇽 이 두 종을 비교 시음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단 카베르네 소비뇽 2017은 제임스 서클린 92점을 받았고요. 2017년도는 사실 이상적으로 기온이 이렇게 딱 평균적으로 좋았던 2018에 비해서 조금 많이 더웠던 그런 해였어요. 또 칠레 와인이 진짜 와인을 테이스팅 하기에 정말 좋은 게, 제 생각에는 뭔가 엄청 더운 신대륙 와인과 좀 서늘하게 만들어지는 구대륙 와인의 중간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품종 캐릭터를 캐치하기에 좋은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기후에 막 흔들리지 않고. 어쨌든 카베르네 소비뇽은 아까 따를 때부터 향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시음해볼게요. 일단 색깔 보면은 엄청 진해요. 방금 전에 만났던 피노누아보다 훨씬 진하고요. 와, 향은 2017 진짜 더웠구나 싶네요. 와. 일단 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그런 블랙 과실향에 정말 잼미한 향이 올라옵니다. 진짜 잘 익은 과실향이 올라와요. 거기에 약간 민티한 그런 카베르네 소비뇽 특유의 약간 그린한 느낌도 있고, 초콜릿, 카카오 같은 그 프렌치 오크에서 나오는 그 오크 향도 굉장히 좀 달콤하게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향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 조금 잘 안 익은 카베르네 소비뇽에서 올라오는 뭔가 피망향이라던가 그런 덜 익은 야채 같은 향이 없어서 저는 좋습니다. 입에서는 확실히 산도도 되게 좋고 타닌감도 입안에 되게 부드럽게 그런 끼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피노누아랑 카베르네 소비뇽만 비교를 해봐도 타닌감이 무엇인지, 바디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조금 평가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제임스 서클린 93점을 받은 카르메네르 2017년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 카르메네르가 멜롯인 줄 알고 멜롯이랑 너무 닮아서 멜롯처럼 키웠는데, 멜롯처럼 키웠더니 너무 풋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카르메네르가 진짜 좀 잘 안 익으면은 그 특유의 진짜 피망향이 카베르네 소비뇽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르메네르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도 좀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원래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잘 맞추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잘 맞추는 그런 품종이기도 한데, 잘 만든 카르메네르는 또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역시 제가 딱 카르메네르 향을 맡으면은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피우던 88 라이트 담배 냄새가 나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카르메네르는 저한테 아빠 담배 냄새예요. 근데
역시 카르메네르 담배 냄새 나고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한때 흡연자한테 권해줬던 품종이 바로 또 이 카르메네르입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린톤 이런 냄새가 나고요. 사실 이런 냄새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르메네르 정말 환장하고요. 중립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자꾸 카르메네르를 나쁘게 말하네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제임스 서클린 점수는 9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좋은 퀄리티의 와인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담배 냄새 그 사이로 과실향도 진득하게 올라오고 보르도 품종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향은 원래 제가 카르메네르 향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확실히 구조감이나 이 부드러운 타닌의 느낌, 산도와의 밸런스 이런 것들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입 끝에 메탈릭한 느낌도 나는 게 좀 미네랄 같은 느낌도 주고요. 왜 얘는 92점이고 93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품질 평가할 때는 저의 선호는 접어두고 아주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퀄리티가 느껴지는 그런 맛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담배 냄새를 싫어하시거나 그런 풋내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카르메네르를 엄청 막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카르메네르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칠레만의 특산물 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또 칠레 와인의 정수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르메네르 정말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론 품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그 전에 되게 신기한 거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피노누아랑 론 지역은 이렇게 여리여리한 목이 긴 그런 약간의 여성미가 느껴지는 병을 쓰는 반면에 보르도 지역은 이렇게 어깨가 높은 굉장히 각 잡힌 스타일의 병을 사용한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을 사러 갔는데 이렇게 각 잡힌 모양이다 그러면 약간 보르도 스타일일 수 있겠다, 혹은 이렇게 여리여리한 스타일이다 하면 저거는 론이나 부르고뉴 스타일일 수 있겠다 라고 딱 생각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그르나슈, 시라, 무르베르드 3개의 블렌딩,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론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부론 와인 진짜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남부론의 스타일은 아까 피노누아처럼 그르나슈가 색깔이 굉장히 흐려요. 대신 알코올이 되게 센 스타일을 만들고요. 그래서 바디감은 꽤나 높은 풀바디 스타일이지만 타닌은 낮고 색깔은 흐린 그런 스타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지 드링킹으로 마시기 좋다고 생각을 들고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꼬뜨디 론, 지공다스, 샤또 네프디 빠뿌 이런 식으로 쓰여있지 품종을 써놓진 않는데요. 호주, 미국, 칠레 이런 데서는 GSM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경우가 많고, 호주는 또 되게 특이하게 시라를 가장 큰 퍼센티지로 가져가서 블렌딩을 하기 때문에 GSM이 아니라 SGM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색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노누아만큼 약간 흐린 컬러를 띠고 있어요. 사실 칠레 GSM은 저 거의 많이 먹어본 적 없거든요. 되게 유명하지 않고 되게 특이하게 웹사이트에도 GSM은 못 본 것 같아요. 되게 우리나라에만 들어온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담당자님 알려주세요. 향은 사실 제가 2016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와인은 약간 이제 전성기를 지나 꺾이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엔트리급 GSM은 엄청 오래 먹기보다는 빨리 소비하는 게 좀 더 맛있는 약간 프루티하고 그런 와인이기 때문에 저는 향에서는 사실 프루시 조금 부족하다. 좀 더 어린 와인 GSM은 지금 2021년이면 2019, 18, 20 요 정도 거를 드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선호하는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와인은 조금 와인 보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시음 적기가 지나갔다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과실량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아쉬워요. 칠레 GSM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대망의 시라즈 팁을 알려드리자면, 보통 프랑스에서는 시라라고 하고 호주에서는 시라즈라고 하는데, 시라즈라고 쓰여있으면 조금 더 볼드하고 조금 더 힘있고 좀 잘 익은 과실 스타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일단 역시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까르메네르처럼 굉장히 짙은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 저는 사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표 품종, 부르고뉴 대표하는 피노누아, 보르도 대표하는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론을 대표하는 시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품종은 사실 시라즈거든요.
역시 마지막 와인이 저는 좋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칠레 시라즈 먹어본 것 중에 맛이 없는 게 없었어요. 뭐 몽그라스라는 곳의 앙투라는 와인도 되게 맛있고, 나이가 드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나. 제가 최근에 마셨던 칠레 시라는 실패한 적 없이 다 맛있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시라는 정말 후추 향이 많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크랑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냥 되게 좀 단단하고 꼬리꼬리한 치즈랑 그냥 먹기도 되게 좋고요. 역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와인을 먹을 때 제가 웃음이 자꾸 나는 것 같네요. 상 받고 점수 높고 그런 거보다는 정말 개인의 선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되네요. 탄닌도 적정하고 산도도 어느 정도 있고요. 지금 2015년이기 때문에 이제 6년 정도 접어든 그런 와인이라서 복합미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사실 지금 지나면 좀 많이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크 프루시랑 다크한 좀 꽃향기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좀 미티하고 초콜릿 같은 그런 면도 있고요. 역시. 근데 돌아다녀 보면 제가 또 얼마 전에 호주 와인 테이스팅도 갔다 왔지만 시라즈랑 시라가 한국인 입맛에 정말 잘 맞는, 제가 한국인 입맛에 가장 잘 맞는 품종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시라즈. 약간 매캐하게 이 후추의 매운맛이 딱 올라오는 게 우리랑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롯데백화점에서 지금 현재 이 와인 할인 행사를 5월 내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레드와인 한번 시음해보고 싶다 하면은 지금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화이트 와인인 막스 레제르바 샤르도네를 진짜 좋아해요. 약간 신대륙과 구대륙의 캐릭터를 치우치지 않고 잘 가지고 있고, 저는 음식과 먹기에 가장 좋은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해서 샤르도네 옛날에 제가 트레이더스 하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강의할 때도 되게 쓰기 좋은, 그리고 2만 원대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할인해서 10,000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와인은 제가 시음하는 와인과 빈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와인들을 사고 싶다면 직접 조금 검색하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